쉽지 않은 하루에 건네는 한 편의 에세이 꺼내 먹어요의 김신지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작가님. 와, 진짜 정말 이제 우리 한 일주일 정도 남았습니다. 음. 100일장 마감이요. 어 어느새 많이들 지금 쓰고 계시는지 너무 궁금하고 그렇죠. 쓰고 계시겠죠? 쓰고 있죠. 지금 아마 음. 굉장히 많이. 근데 항상 마감일에는 원고가 좀 많이 오면 그 홈페이지 접속이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요. 빨리빨리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마감일에 딱 올리려고 했는데 너무 접속자가 많으면 우리가 그렇게까지요? 항상 우리는 미래를 내다봐야 지금 해요. 무슨 공채 약간 서류 접수하는 것처럼. 전 진심으로 걱정돼요. 11월 30일에 보내려고 하시면 접수조차 못할 수도 아 있으니까 그럼요, 그럼요. 안전하게 29일 정도까지는. 그럼요. 그리고 11월 22일이니까 아직 실수할 시간도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럼요, 그럼요. 이번 주에 또 그 주말에 실수를 생산해 보시고 쓰시는 맞아요. 것도 어떨까? 이런 것도 재밌겠네요. 100일장 시대가 올해의 실수여서 어떻게든 실수를 찾아보려고 하는데 정말 희한하게도 내 삶엔 실수가 없는 거예요. 어. 그래서 실수를 좀 만들어 보려고 애를 쓰는데도 실수가 안 나오는 사람도 있을 수 아. 있지 않을까. 그런 것도 너무 재밌을 것 그럼 그 같아요. 자체로 그것도 네. 한편의 에세이가 될 수도 있죠. 그런 분이 계실 수 있다니. 진심으로 궁금합니다. 정말 실수를 하지 않는 분. 음. 음. 자기만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아, 주변에서는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네. 않는데 원래 자기는 그렇다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사는 거거든요. 음, 그쵸? 그럴 수 그럴 수 있죠. 있어요. 네. 아무튼 실수를 더 많이 모아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글 기다리고 있을게요. 자, 오늘 북카페에 오신 손님 어떤 분일지 궁금합니다. 바로 모셔볼까요? 네. 그냥 계절일 뿐이야. 그냥 낙엽일 뿐이야. 그냥 바람일 뿐이고 그냥 11월일 뿐이야. 아는데 쓸쓸해. 또 무상해. 그냥 그렇다고. 네, 오늘 북카페 에세이 테이블에 오신 손님, 이렇게 사연을 털어놓고 계신데 뭔가 노래 가사 같아요. 무흥님 아니에요? 무흥님이 지금 계속 북카페 주변을 맴돌면서 멀리 떠나지도 않고 약간 톤 수위를 네. 조절하셔가지고. 지난주에 책은 탐탁치 않으셨는지, 그러니까 해결이 안 아니면 되셨는지. 너무 좋았던 거죠. 아, 단골이, 솔직히 무흥님 우리 단골이잖아요. 그럼요. 또 처방을 해달라고 찾아오셨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정말 그 노래 같기도 하고 시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뭐 장기하시라든지 노래 네. 붙이면 되게 느낌 있는 그렇게요? 노래가 될 수 있거든. 그냥 계절일 뿐이야. 뭐 이렇게. 아니, 무흥님이 이러니까 자꾸 오는 거예요. 이 재밌어가지고. 자, 우리 카페인 분들 오늘부터 듣기 시작한 분들도 계시겠죠. 무흥님은 흥이 없기로 너무나 삶이 네. 유명하신 분이어가지고 자주 에세이 테이블에 앉으시는. 우리의 가상의 손님입니다. 네. 무흥님이 또 오셨어요. 또 사연만 좀 오셨어요. 달리할 뿐. 이제 가을이 근데 겨울이 오면 또 그러실 것 같은데 그냥 눈일 뿐이야. 그냥 방바닥에 등이 쫙 달라붙어서 일어날 수가 없어. 뭐 이런. 좀 장기하님 톤이네요, 진짜. 그래요. 무흥님이. 지금 뭔가 음, 무흥님이 약간 장기하 음악 좋아하세요? 장기하님인가? 아니, 그러진 않고요. 무리하지 맙시다. 네. 무리하지 않을게요. 네, 무흥님. 자, 그런데 무흥님이 우리 이제 자주 오시니까 우리도 좀 친밀감을 느끼고 있긴 한데, 온도가 차가워지면 떨어지면, 그러니까 추워지면 조금 더 쓸쓸한 감정이 올라간다고 생각하세요? 신지 작가님? 저는 올해 좀 알게 됐는데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갈 때 좀 가을을 타는 것 같아요. 그 9월 아, 한 중순에서 말, 10월 중순까지 좀 기분이 좀 많이 가라앉는 편이더라고요. 어, 그래서 근데 또 11월쯤 되면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그 급격한 변화에 약간 취약해서 그런지 그러니까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올 때가 네. 오히려 더 네. 쓸쓸하다는 얘기예요? 기온이 이렇게 뚝 음. 떨어지고 할 때 아, 그런 것 같고 오히려 11월에는 예전에 우리 카렐 차페크 문장을 소개했었는데 네.
네. 카렐 차페크의 그런 그 글에서 음. 얘기했던 사실 우리가 봤을 때나 쇠락의 계절이지 자연의 입장에서는 지금 다음 해를 준비하느라 분주하다. 그래서 맞아요. 가을은 진정한 시작의 계절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 글을 읽고 나서는 굉장히 동의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냥 표면적으로 보이는 음. 낙엽이 떨어지고 좀 쓸쓸하다 하는 건 굉장히 인간 중심적인 그렇죠. 사고고 또 나무나 이런 구근에 돋은 새싹이나 음. 이런 것들 보면 이미 다음 해에 대한 준비에 들어가서 바쁜 게 또 자연이구나라고 생각하게 음. 돼서 오히려 11월을 덜 쓸쓸하게 아. 느끼게 된 것 같아요. 그럴 수 있네요. 진짜 인간 중심적인 사고로만 보면 11월은 달력을 봐도 그러니까 한 음. 달도 좀 짧은 편인데 네. 30일이니까 짧은 편인데 특별한 이벤트가 딱히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쵸. 12월 같은 경우는 사실 쓸쓸하고 크리스마스. 뭐하고 할 겨를도 좀 없이 지나가는 경향이 맞아요. 있잖아요. 근데 11월은 좀 애매하게 끼인 달 음. 느낌이 있기도 하죠. 11월은 그래서 11월 잘 보내려면 이제 며칠 안 남았지만 네. 좀 이게 가을의 끝자락을 붙잡고 음. 그래도 이제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기 전에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도 있고 네. 또 나무도 나무의 시간이 다 달라서 막바지 단풍이 이렇게 가지 끝에 달려 있거나 혹은 이 음. 바닥에 떨어진 낙엽들 이렇게 바스락바스락 밟으면서 네. 걷는 또 즐거움도 있어서 아. 딱 11월이라는 이 시간 안에 있는 좀 즐거움도 찾으시면서 보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좋겠네요. 음. 저는 개인적으로 11월에 그 뭐 블랙 프라이데이 어쩌고도 있지만 이게 전체로 좀 쇼핑 분위기를 막 음. 부추기기도 하잖아요. 그러네요. 여러 뭐 온라인 네. 마켓이라든지 오프라인도 그렇고. 그래서 11월 약간 좀 지갑이 새 나가는 달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맞아.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또 불프를 하면은 네. 겨울 외투를 장만해야 된다. 이런 뭔가 사람들이 그런 약간 올겨울 정말 정말 춥다는데 근데 어 매년 그 얘기 하잖아요. 근데 맞아요. 아니야. 올겨울은 진짜래라고 하면서 막 패딩 사야 된다. 점퍼 사야 된다. 이런 현혹되기 쉬운 그러니까 계절이죠. 허한 마음에 여러 각도에서 맞아요. 공격이 들어오는 달이기도 합니다. 네. 네. 그리고 11월 이렇게 1이 두 개 딱 나란히 있잖아요. 요 네. 평행선처럼 나란히 있는 귀엽지 않나요, 좀? 네. 그리고 뭔가 나 자신을 또 한 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구조 같지 않아요? 오, 거리두기? 작가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여기서 음악을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백예린의 노벰버송 띄워드릴게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절기박사 김신지 작가님의 꺼내 먹어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책 꺼내 주실 건가요? 네, 11월에 이 무상함을 느낀다는 우리 무흥님에게 새벽부터 작가님의 나는 가장 슬픈 순간에 사랑을 생각한다 라는 책을 추천을 드립니다. 와, 나는 가장 슬픈 순간에 사랑을 생각한다. 새벽부터가 네. 작가님 이름이고요. 네, 이미 그 작가 명과 책의 제목이 네. 가을가을하지 않나요? 맞아요. 그쵸. 늦가을의 정취가 물씬 느껴지는데 이 작가님 소개를 드리면 새벽부터라는 필명으로 지금은 이제 X로 불리는 트위터에 단상을 꾸준히 기록하시던 경비 노동자의 책이에요. 네. 그래서 이 책은 작가가 경비를 시작한 2021년 1월부터 2024년 4월까지의 이 그때 단상들 짧은 글들을 모아서 묶은 책입니다. 네. 와, 오늘은 좀 이 형식이 새로운 책을 또 가지고 오신 거네요. 어찌 네. 보면. 짧은 단상의 모음. 맞습니다. 저도 이제 1년을 넘어가며 맞아요. 다양한 형태의 산문집을 음. 좀 가져보고 싶다라는 네. 생각도 했고 저도 친구가 너가 좋아할 것 같아. 그 친구가 이제 친구들이 아니까요. 네. 에세이 테이블에 항상 책을 소개한다는 걸 어떤 특정한 책을 보면 라디오에 소개하기 너무 좋은 책을 와, 발견해서 추천해 주시기도 네. 하는 거군요. 그러면서 이 책에 관련된 기사를 저에게 보여줬는데 그 아. 기사가 참 좋았어요. 네. 그래서 저도 읽어보고 정말 우리 에세이 테이블 손님이나 또 카페인 여러분들하고 같이 읽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이 저자 소개글을 잠깐 읽으면서 소개를 해드리면 60대 중반을 살고 있으며 경비원으로 3년 6개월째 일하고 있다. 쉬는 날은 고향에서 텃밭 농사를 짓고 있다. 마라톤 풀코스를 수십 회 완주했으며 최고 기록은 3시간대 초반이다. 평생을 먹고 사는 일과 관계없는 책을 사서 읽었다. 클래식 음악을 가까이 하며 바흐와 말러의 특별한 마음을 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와, 이 이력만 들어도 너무나 호기심이 많이 생깁니다. 네. 그리고 아마 첫 책이었으니까 그 네. 이 저자 소개글을 쓰실 때 이 몇 문장 안에 자신을 담으려고 맞아요. 많이 고르셨을 것 같아요. 나의 여러 가지 취향과 또 지금 일상생활 중에서. 그래서 아마 처음으로 만나는 음. 작가분이시니까 우리 카페인 여러분들도 이 저자 소개글을 이해를 하시고 네. 이 이어지는 낭독들을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냥 제목만 놓고 봤을 때는 네. '나는 가장 슬픈 순간에 사랑을 생각한다.'라는 제목 자체에서 감성이 좀 느껴지기도 하잖아요. 뚝뚝뚝 이렇게 묻어나기도 하고 이래서 어찌 보면 그냥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막연하게 어떤 감정에 휘말리는 듯한 느낌도 들기도 하는데, 음. 이게 지금 새벽부터 님의 일상과 작가 이력을 소개해 주시니까 이거 노동의 현장에서의 기록일 수도 있겠다 음. 싶기도 하고 네. 짐작이 잘 안 가요. 그쵸. 예. 그래서 이게 또 산문으로 뭐 이렇게 여러 페이지에 걸친 부분들을 제가 또 낭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이전에 가져왔던 책들과는 다른 느낌이 드실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어떤 부분을 읽어 주실지 몇 부분을 모아 오신 거죠? 네. 이게 어떻게 그래서 가져올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이 책의 장이 여러 개로 네. 나뉘어져 있는데 한 장에서 좀 단상 모음이다 보니까 한 장에 들어가 있는 단상들 몇 개를 발췌해서 아. 제가 좀 나열을 해서 낭독을 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낭독 듣고 갈게요. 21년 11월 5일 낙엽을 쓸고 있는데 아파트에서 가장 연세가 많으실 것으로 보이는 할머니께서 예쁜 낙엽 밟으며 걷게 쓸지 말고 놔두면 안 되냐고 그러신다. 할머니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봤다. 할머니의 가을은 참 아름답구나. 21년 11월 17일 달이 뜨고 나서야 경비원의 낙엽 쓸기가 끝났다. 하루 종일 낙엽을 쓸었다. 경비원이라는 명칭은 그럴듯한데 오늘 하루 경비원으로서 한 일은 없다. 24시간 근무가 허용되는 근로기준법상 경비 근무 근로자라는 명분으로 세상 모든 일을 다 한다. 너 아니어도 할 사람은 많다는 것이 유일한 이유다. 21년 11월 25일 25일은 경비원 봉급날이다. 12개월 변함없이 수령액 203만 4,870원이다. 11월은 낙엽 쓰느라 바빠 시간이 더 빨리 지나갔다. 출근하면 24시간을 머물러야 하는데 지루하다는 느낌은 없다. 움직이고 읽고 듣다 보면 하루가 간다. 이곳에 있으면 버려지는 시간이 없다. 오늘도 그렇게 보냈다. 22년 5월 26일 새벽에 소나기가 내렸다. 요란한 바람이 불었는데 비는 조금 내렸다. 출근하는데 아내가 비바람에 나무가 쏟아낸 일거리가 많을 거라고 걱정을 한다. 부부는 같은 걱정을 하는 사람이다. 그래도 쓸다 보면 끝이 보인다. 몸을 부지런히 움직여 하는 일이 나에게는 위안이 된다. 돈 받고 하는 운동이다. 22년 6월 5일 경비원 생활에서 두 번째 6월을 맞으니 작년보다는 한결 마음이 편하다. 이제는 6월에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다. 가끔 상식을 초월하는 일이 일어나지만 대처하는 방법도 많이 늘어나서 잘 버티고 있다. 그래도 사소한 마음의 상처는 오래 간다. 봉급받고 세상과 만나는 대가라고 여긴다. 22년 10월 13일 면전에서 인사를 하는데 쳐다보지도 않는 사람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 어떤 자신감이 그런 태도를 만들었을까? 다시는 인사를 하고 싶지 않은데 잊고는 또 인사를 한다. 오늘 새벽에 처음 만난 사람이 그런다. 그래도 이곳은 안식의 땅이다. 여기에서 몸을 움직이면 시간이 의미를 갖고 흐른다. 22년 11월 16일 작년에도 낙엽을 밟고 싶다며 쓸지 말라고 하신 90세 할머니께서 낙엽을 밟고 싶은데 빨리 쓸어버린다는 말씀을 하신다. 낙엽 밟는 동작을 시연까지 하시는데
영락없는 소녀가 깃들어 계셨다. 낙엽을 밟고 싶다고 말한 사람은 할머니가 유일하다고 말씀드렸더니 곱게 웃으신다. 나도 따라 웃었다. 24년 1월 15일. 순찰을 돌다 제일 위층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마지막 퇴근 직원과 인사를 나눴다. 옥상을 올랐다가 내려와 엘리베이터를 보니 올라와 있다. 직원이 1층에 내리면서 나더러 기다리지 말라고 타고 내려가라고 눌러놓고 내린 것이다. 나는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지만 직원의 배려에 마음이 훈훈해졌다. 서운한 것은 잊고 따뜻한 마음만 기억한다. 24년 2월 12일. 아파트에서 근무할 때 새벽이면 상가 편의점 커피를 마시곤 했는데 직원분이 가끔 계산을 긋고 사양했다. 제가 사드리고 싶어서요. 내가 살아가는 형편이 더 나은 사람이었을 것인데 몇 번이나 그런 일이 있었다. 내가 마음의 고마움을 표시하려고 했을 때 그분이 일을 그만두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 편의점에서 커피를 사들고 나오면서 그분을 생각했다. 내가 세상에 친절해야 하는 이유는 많다. 사라 맥락클란 오디너리 미라클 듣고 왔습니다. 새벽부터 작가의 책 나는 가장 슬픈 순간에 사랑을 생각한다 중 1장 밤의 경비실에서 내가 지킨 것은 흔들리는 마음이었다에 담긴 글 이렇게 신지 작가님 목소리로 만나봤습니다. 와, 골라오신 부분들 쭉 읽어주시는데 한 사람의 삶의 옆에 딱 가서 굉장히 가까이 다가가 앉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쵸. 또 SNS에 올린 글이다 보니까 음, 그런 일상의 좀 세세한 부분들, 네, 그리고 흔들리는 마음들, 또 마음을 어떻게 다잡았는지 이런 것들이 훨씬 산문을 쓴다고 이렇게 각을 잡고 앉아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어서 더 맞아요. 많이 와닿았던 것 같고요. 이 책 속에서 아파트 경비원의 하루하루가 펼쳐지는데 사실 뭐 제가 여러 번 직업인의 책도 소개해 음, 드리곤 했지만 또 그 사람의 자리에 앉아보기 전까지는 알 수 없는 일들과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또 들여다 볼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이 노동 현장이기도 하면서 그 안에도 삶이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서도 또 읽고 듣는 행위를 하시면서 맞아요. 하루를 버려지는 시간이 없다라고 고백하시면서 꽉 채워서 쓰고 계신 거죠. 그니까요. 그런 한 사람의 또 성실함이자 네. 자기 삶을 좀 이렇게 바라보면서 음, 정돈하면서 살아가는 태도가 보여서 그런 것도 되게 좋았고요. 또 이렇게 입주민들 혹은 이제 나중에는 이제 건물 경비원으로 옮기시면서 거기 네.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맨 위층에 올라가도록 다시 눌러놓고 어, 퇴근한 직원과의 이런 일화라든지 또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 이야기가 담겨 있어서 뭉클하고 감동적인 부분도 많았고요. 저는 사실 이 책 보면서 이 가을부터 시작되는 가을은 그냥 낙엽 쓸기의 계절인 거예요. 경비원 아, 분들에게는. 음, 그래서 그런 노동에 대해서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봄에 사실 우리는 목련 피고 벚꽃 피면 좋아하지만 그쵸. 그때는 이제 꽃잎 쓰는 노동이 시작되는 어, 때고 비가 오면은 여기도 등장하는 것처럼 비설거지를 해야 되는 또 낙엽이나 아, 마른 가지 부러진 것들 막 이런 것들이 네. 떨어지니까 비 온 다음 날도 바쁘고 가을에는 낙엽 때문에 음, 바쁘고 그래서 이 쓰는 노동, 비질을 하는 노동이 되게 큰 그쵸. 부분을 차지하는구나 하는 것도 새로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네요. 또 눈 오면 또 눈 눈 쓸어야죠. 때문에. 네. 맞아요. 야, 그렇지만 이렇게 여기 보면 11월 17일, 21년 11월 17일 얘기에서는 달이 뜨고 나서야 경비원의 낙엽 쓸기가 음. 끝날 정도인 거잖아요. 네. 이렇게 쓸어야 하는 양이 많고 한데도 여기서 만나는 그 사람들의 이 낙엽을 아름답게 바라보는 사람들의 어떤 표정이나
말 같은 것을 마주했을 때 이 음. 작가님이 느끼는 그 감동이나 귀여움 이런 네. 게 느껴져서 좀 재밌기도 했어요. 그쵸. 그 90세 할머니. 할머니. 예. "이거 왜 자꾸 쓸어요?" 약간 이러셨을 것 같은. 소녀가 깃들어 계셨던 할머니. 음. 너무 좋습니다. 사실 이 책을 추천한 친구가 보내준 기사가 이제 그 기사 안에 담겨 있던 게 음. 3년 전에 한 경기도 아파트에 붙었다는 이 공고문에 대한 기사였어요. 이 책을 네. 소개하면서 그 공고문이 언급이 되어 있었는데 우리 아파트 단지 내에 매일 쌓이는 낙엽을 치우지 않고 가을의 풍요로움을 만끽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쌓이도록 할 계획입니다. 음. 매일같이 낙엽 청소를 힘들어하시는 미화원 분들 고충도 덜어드리고 네. 송풍기 사용으로 인한 단지 내 소음도 줄이고 어. 이러면서 이렇게 한번 올해는 해보자. 네. 그리고 이게 사실 그러면 또 민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쵸. 나는 쓸었으면 좋겠는데 하는 음. 그런 것을 좀 방지하기 위한 아이디어 같았는데 아예 이 아파트 단지 내 도로와 사이길을 추억과 낭만이 있는 걷고 싶은 거리로 11월은 한시 어. 운영을 한다. 그리고 그 낙엽이 쌓인 곳에서 사진을 찍어서 응모를 하면 한 10가구에게는 소정의 선물을 주겠다. 근데 너무 와. 좋은 아이디어지 않나요? 진짜 우리 일상을 축제로 만드는 그런 맞아요. 이벤트네요. 네. 그런 그래서 게. 그 기사에 담긴 이제 공고문 얘기도 보면서 되게 음. 마음이 훈훈해지고 또 이 책에 언급된 낙엽 쓸기 노동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하게 되고 해서 음. 생각해 보면 이제 정말 그 미끄러져서 위험할 정도가 아니라면 네. 낙엽은 쌓이고 그걸 밟고 다니는 게 사실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그렇죠.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것들이 또 각자가 사는 곳에서 우리가 꼭 낙엽을 다 치워야 되는 걸로 느끼지 않고 음. 이렇게 지내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치워야 되는 걸로 느낀다를 넘어서 아예 이런 노동 누군가가 하고 있다는 거 자체를 생각을 못 하고 지나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음, 낙엽은 당연히 누군가가 치워 줬겠지. 근데 거기까지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어쩌다 낙엽이 좀 있으면 '이거 왜 여기 있어?'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음, 그런 태도를 갖고 계신 분들께 이런 책이 선물이 된다면 음. 정말 인식의 전환을 할 수 있겠죠. 맞아요. 그리고 저는 이 낙엽 새벽까지 쓰는 것도 힘드셨을 텐데 네. 돈 받고 하는 운동이다라고 아. 말하는 마음이나 이 입주민들 중에도 무례하고 그런 사람들이 음. 있으니까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서도 내가 봉급받고 세상과 만나는 대가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자기 마음을 다스릴 그쵸. 수 있는 거야말로 너무 어른스러운 태도인 것 같기도 하고요. 좀 맞아요. 존경스러운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음. 되게 짧은 단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부담 없이 읽으시면서 이 늦가을에 좀 마음을 달래시기에 좋은 책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읽어 주신 그 시기의 기록들이 딱 그 코로나로 우리가 굉장히 다 맞아요. 몸살을 앓고 있었던 시기였잖아요. 그때에 이렇게 지금 아파트 경비를 하시면서 얼마나 사람들이 다 민감해져 음, 있어요. 그 상황 속에서 이렇게 묵묵히 일을 하셨을 그 시기의 기록이라고 생각하니까 더 음, 뭔가 뭉클해진 지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새벽부터 님이 들어주시면 좋겠네요. 전달해 주세요, 카페인님들. 그러면 한 부분 더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엔 어떤 부분을 읽어 주실 건가요? 네. 이번에는 이 책에서 사실 새벽부터 님의 그 트윗들이 팔로워들에게 또 많은 사랑을 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아내에 대한 지극한 사랑이 있으세요. 아. 그 부분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신지 작가님 목소리로 만나볼게요. 22년 3월 16일. 저녁밥을 먹는데 아내가 그런다. 여행 가면 경치 구경보다 좋은 게 뭔지 알아? 구경이 끝나고 밥을 안 해도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여자들은 해외여행을 좋아해. 기간이 길수록 더 좋아. 아무 말 못하고 밥을 먹었다. 22년 6월 14일. 아내가 유방암 수술을 받기 전 사전 설명을 듣는 자리에서 항암과 방사선이 끝나면 자궁과 난소 제거 수술을, 3개월 후 뇌종양 수술을 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 어둡던 밤에 제일 부러웠던 사람은 암 수술을 받는 사람이었다. 동병상련이 부러움으로 바뀌던 밤, 아내와 나는 울 수도 없었다.
딸에게 말했다. 엄마가 아픈 것은 아빠의 일이야. 아빠가 다 알아서 할 테니 너는 네 생활 잘하고 마음으로 기원해. 8개월 동안 3번의 수술을 받았다. 전에도 아내는 3회 큰 수술을 받은 적이 있었다. 대학병원 수술실에서 아내를 수술실에 보내고 울었고 마취해서 깨어나는 아내를 보며 울었다. 내가 아픈 아내를 보고 울었던 것은 아내에 대한 사랑의 표현만은 아니었다. 그것은 아내를 제대로 사랑하지 못한 못난 남편의 회한 같은 것이었다. 아내는 많은 위기를 넘기며 삶으로 돌아왔고 지금도 늘 아프며 그렇게 잘 살아간다. 그 시절 아내가 감당했을 절망을 생각하며 혼자서 운다. 22년 8월 18일. 부질없는 가정이지만 과거로 돌아간다면 아내 말을 잘 듣고 아내가 원하는 것을 열심히 하며 아내와 함께 세상의 아름다움을 느끼는 삶을 살고 싶다. 남보다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었다. 아내의 빛나던 시절에 나는 많은 시간을 밖에서 보냈다. 그것이 내 삶에서 가장 안타깝고 후회스럽다. 22년 11월 4일. 아내와 함께 있으면 끝없는 이야기의 향연이 펼쳐진다. 아내와는 화제의 빈곤이 없다. 식탁에서도 이야기는 또 새롭게 시작되어 식사 시간이 길어진다. 사랑은 몇 번 반복되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생전 처음인 신기한 이야기로 들어주는 것이다. 아내와 저녁 통화를 했다. 만나서 할 이야기가 많다. 23년 3월 10일. 가끔 올리는 도시락 시리즈. 새벽에 일어나 아침 식사를 한다. 퇴근해 집에 가면 9시 30분이라 경비실에서 어제 먹었던 반찬으로 이른 아침 식사를 한다. 아내를 생각한다. 단 한순간도 나에게 소홀하지 않았던 사람. 60대에도 여전히 힘든 세상을 지나는 사람. 그래도 마음에 소녀를 담고 있는 사람. 23년 6월 14일. 손주가 태어나고 나서 아내에게 다양한 표정과 풍부한 감성이 자리하고 있음을 새롭게 경험한다. 아내의 어디에 저런 흥겨움이 숨겨져 있었던 것일까? 아내는 할머니가 된 것이 아니라 다시 소녀로 돌아가 아름다운 꿈을 꾸는 사람이 되었다. 저렇게 빛날 수 있는 사람에게 나는 무엇을 했던가? 23년 10월 8일. 나는 한 사람의 삶은 사랑의 기억이어야 한다고 믿는다. 성공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세상에서는 한가한 이야기임이 분명하지만 생의 마지막 순간에 나는 사랑의 기억을 안고 돌아갈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이루는 일치와 함께 견뎠던 슬픔이 모여 삶을 이룬다. 사랑은 일치와 슬픔의 기록이다. 그린데이의 Last Night on Earth 듣고 왔습니다. 새벽부터 작가의 책 나는 가장 슬픈 순간에 사랑을 생각한다 중 3장 아내 한 사람의 삶은 사랑의 기억이어야 한다 이렇게 만나봤습니다. 와 진짜 뭉클하고 마음이 촉촉해지는 그런 글들이었어요. 네. 새벽부터라는 필명이 너무 잘 어울리세요. 사실 경비원 일을 하면서 이제 이 SN 시작하셨으니까 네. 새벽에 일을 시작하는 그것을 담아서 만든 필명이 아닐까 싶은데 그쵸. 우리 막 새벽 감성하면 예전에는 그런 좀 말랑말랑하게 썼던 혹은 우울하게 썼던 그런 걸 떠올리면서 또 약간 그 비웃는 분위기도 있었잖아요. 근데 진정한 새벽 감성은 이런 것이다. 그렇죠. 라는 것을 맞아요. 보여주는 또 글이기도 했어요. 맞아요. 지금 왜 이 새벽부터 작가님의 글이 그 트위터에서 엄청나게 사랑을 받았는지 많은 사람들이 이분의 글을 구독했는지 들으려고 했는지를 알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맞아요. 이 사실 화려한 이력을 가진 분도 아니고 그리고 사실 지금 읽어드린 부분들처럼 밝은 이야기를 마냥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삶의 고단함, 슬픔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17,000명 정도의 팔로워가 이 음.
아침마다 출근길에 트윗 기다린다라고 아. 인사를 할 정도로 이분이 주는 어떤 감성들 그리고 생각들 이런 것들을 기다렸던 것 같은데요. 그게 참 가만히 읽고 있으면 생각에 잠기게 만들고 알 수 없는 그쵸. 위로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오늘 낭독에서도 우리 카페인 여러분에게도 좀 음. 느껴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읽어보았습니다. 이렇게 이 책을 읽으면 내 삶을 오늘 하루 더 빛나게 만들어주는 온기 같은 것을 음, 이렇게 좀 선물 받는 느낌이 든달까요? 맞아요. 지금 그렇게 읽어주신 것 같아요. 또 신지 작가님이. 여기 보면 아내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단 한순간도 나에게 소홀하지 않았던 사람, 60대에도 여전히 힘든 세상을 지나는 사람, 그래도 마음에 소녀를 담고 있는 사람, 누군가가 특히 이렇게 가까운 가족이 음. 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는 거, 이거 엄청난 선물인 거잖아요. 맞아요. 이게 그 아내가 항상 도시락을 네. 싸주시는데 그 도시락 시리즈를 올리고 또 도시락 안 올리면 또 어떤 분들이 도시락 요즘은 왜 안 올려주세요? 막 이렇게 해서 올리고 하시는데 그 도시락 사진과 함께 담겨 있던 글이었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아, 이렇게 도시락을 챙겨줄 만큼 나에게는 단 한순간도 소홀하지 않았던 사람이라고 음, 호명을 하면서 좀 아내에 대한 사랑의 책 전반에 걸쳐서 네. 근데 여기 스스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온전한 사랑의 표현만은 아니라 음, 회한이 섞여 있는 그 마음이다라고 하면서 표현을 하시는데 오히려 그래서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되고 곁에 맞아요.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그냥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읽다가 저는 남편이 퇴근했는데 정말 잘해주겠다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오늘의 이 사람을 사랑해야지. 오늘의 내 인생을 좀 더 음, 잘 살아봐야지. 그런 생각을 되게 자연스럽게 하게 만드는 책이었어요. 하루하루 우리의 감정의 초심을 잃지 않게 해주는 책, 그쵸? 맞습니다. 여기 이 책에서 이제 아내를 바라볼 때도 그렇고, 아까 그 90세 그 입주민분을 바라볼 때도 그렇고, 나를 좀 함부로 대하는 사람을 바라볼 때도 그렇고, 이 작가님은 기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연민의 음. 감정, 그 네. 따스함을 품고 계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음. 전달이 되기 때문에 맞아요. 읽으면 치유가 되고, 그것이 음. 또 나에게도 또 전달이 되고, 이런 맞아요. 느낌? 그래서 여기 책에도 등장하는 문장 중에 삶의 바닥에 깔려 있는 것이 행복이 아닌 슬픔이라 해도 아름다움의 단서를 찾아 포기할 수 없는 하루를 살아간다. 네. 이 문장이 사실 이 책을 요약해 주는 것 같거든요. 이게 방금 읽은 그 낭독 부분에서도 음, 그랬지만 웃음만이 있을 수 없는 사실 일상에서 네. 투병이라든지 또 다른 장에서는 또 가족, 부모에 대한 이야기들 음. 같은 것도 등장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생의 아름다움의 단서를 찾아서 포기할 수 없는 하루를 살아간다 하는 것이 이 새벽부터 작가님의 또 삶의 태도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무흥님 지금 무흥을 무흥을 무흥님은 얘기하실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무한한 흥으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이쯤 네. 되면. 그래서 무흥님에겐 진짜 딱 맞춤으로 처방해 드리고 싶어요. 맞아요. 음. 전 지금 계속 또 눈물이 막 날 것 같은 그니까요. 제가 느낌이거든요. 또 오랜만도 아닌 것 같네요. 뭐 몇 주 전에도 자주 몇 주 전에도 자주 울망울망 우리를 하셨던 것 네, 같은데 올망올망하게 지금 만드시는. 그 지척에서 바라보는 우리 고은 작가님의 눈이 밝아졌다는 소식을 네. 새벽부터 작가님께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들으시고 사연 주세요. 새벽부터 작가님 혹시나 소식을 들으신다면.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 짧은 일기, 짧은 기록의 전 소중함도 이 책 보면서 생각했어요. 길이가 문제가 아니네요, 어, 진짜. 어. 그래서 그냥 일하시는 중간중간에 사실 올리신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제가 또 숙제를 드리는 것 같지만 어, 아니 우리 카페인 여러분들도 그냥 이렇게 단상단상을 한번 기록해 보시면 그쵸. 네, 그게 또 글쓰기가 난 너무 어려워. 뭐 산문을 어떻게 써라는 생각이 드실 음, 때 이 새벽부터 작가님의 이 책을 한번 보시면 정말 길이가 문제가 아니고 맞아요. 자기 삶을 어떻게 좀 가만히 들여다볼 수 있는가에 음. 대해서 알려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음악 듣고 와서 이제 카페인님 글도 만나보겠습니다. 브라이언트 반즈의 Is This Love to You 준비했습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카페인 글은 박별영님 글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필사 추천 후기 박별영. 남편 H는 요즘 만년필을 수집하는 재미에 빠져 있다. 손으로 뭔가를 쓰는 일이 점차 줄어드는데 만년필을 왜 사는지 의아했다. 장사를 하셨던 H의 아버지는 항상 만년필로 장부를 정리하셨다고 했다. 별난 삼형제가 아버지의 만년필은 절대 건드리지는 않았는데 아버지가 얼마나 애지중지했는지 어린 마음에도 알았기 때문이었다. H는 돌아가신 아버지만 생각하면 만년필이 떠올라서 그런지 만년필에 대한 동경이 깊었다. H는 몇 년 전 출근에 노트북으로 정리하던 일정을 두꺼운 종이 노트에 만년필로 빽빽하게 적어보았다고 했다. 그랬더니 머리가 시원해지고 생각이 정리가 되는 느낌을 강렬하게 받았다고 한다. 개시가 내린 것 같은 그날 이후 만년필 소유욕이 본격적으로 타오르기 시작했다. 이후 날마다 각양각색의 만년필이 집으로 배송되기 시작했다. 나는 한동안 그 모습을 아무 생각 없이 지켜보았는데 취미도 취향도 관심거리조차 없는 H가 뭐라도 재미있어 하는 게 낯설고 신기해 보였다. 내 책장에서 H의 나이와 성별, 성질을 고려해서 필사할 책을 골랐다. 고심 끝에 김훈의 남한산성을 건네주었다. 유일한 문화생활이 영화인 H가 봤던 장면을 떠올리며 책 속으로 진입하기 좋을 것 같았다. 필사는 가장 느리게 하는 독서라고 그러더군. H는 내 말이 꽤나 근사하게 들렸는지 바로 책을 열어 쓰기 시작했다. 분장이 쉬운데 어려워. 50여 페이지를 넘기자 책 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하는 듯 보였다. 아침에 일어나 보면 테이블 위에는 앞뒤 글씨가 빼곡한 A4 용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고 애처로운 돋보기가 테이블 가까이 놓여 있었다. 도대체 얼마나 쓴 건가 싶어 펴놓은 독서대 위 책의 페이지를 보니 125쪽이다. 363쪽이 마지막 페이지다. 아직 멀었다. 단편소설을 먼저 권할 걸 그랬나? 쌓인 종이를 보니 내 팔이 다 욱신거리는 것 같았다. 이렇게 책을 읽어보는 건 처음이다. H는 말했다. 책 자체가 처음인 거지. 내가 이죽거렸다. 나의 이죽거림에 아랑곳 없이 H는 첫 독서 체험의 술회를 이렇게 말한다. 한 문장 한 문장 몸에 새겨 넣는 것 같아. 나는 온몸으로 읽어내는 H의 독서 체험이 부러웠다. 처음으로 온전하고 완벽하게 느껴보는 독서의 연락일 것이 분명하다. H는 남한산성의 계절이 겨울로 들어서는 부분을 필사하고 있었다. 아, 등 아프다. H는 잠시 굽은 등을 펴고 만년필의 빈 배럴에 잉크를 채웠다. 그러고는 새 종이를 꺼낸 후 책의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네, 카페인 박별영님의 에세이 어떻게 보셨나요? 너무 귀여우신데. 와, 필사는 가장 느리게 하는 독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혹해서 내 말이 그러니까요. 꽤나 근사하게 들려서 책을 열어 쓰기 시작했지만 책 자체가 처음인 거지. 또 이죽거리기도 하시고 이제 쥐락펴락 하시네요. 그러니까 이죽거렸다가 또 부럽다고 네, 느끼시잖아요. 그러니까요. 야, 그쵸. 필사하면서 책을 본다는 건 여기 하신 말씀처럼 온전하고 완벽하게 느껴본 독서의 연락일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단편 소설을 먼저 권할 걸 그랬나 하고 이제 박별영님도 생각하신 거잖아요. 너무 늦게 생각하신 거 아니에요? 책 한 권을 온몸으로 다 이렇게 책을 읽어보는 건 진짜 지금 이 H뿐이 아니고 맞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흔한 경험이 아닐 거거든요. 저도 전혀 없습니다. 필사를 하면서 필사, 진짜. 장편 소설을 단편은 해보셨어요? 단편? 아니요. 저는 단편 소설 필사가 제가 국문과 나왔잖아요. 그 전공 숙제였는데도 안 했어요. 못 하겠더라고요. 자랑이시네요. 고백이에요.
죄송합니다. 하려고 했는데 이게 또 취향이 안 맞더라고요. 필사하는 게. 너무 맞아요. 고통스러웠어요. 아, 그러니까 지금 몸에 하나하나 새겨 넣는다는 맞아요. 거. 이게 약간 왜냐면 이게 소는 느린데 이 눈이 먼저 막 그 문장을 달려가고 있으면 그게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근데 H님 대단하신 것 같아요. 진짜. 363페이지까지 이르시면은 꼭 음. 또 우리 박별령님이 보내주세요. 과연 진짜. 그 필사 완성 후기는 어떠하였는지. 이게 또 다른 의미의 마라톤 풀코스 같아요. 그니까요. 그쵸. 지금 하프 정도 이제 음. 해내신 거고. 이러다가는 함께 책을 읽는 아름다운 사이가 되시겠어요. 지금 영화만 본다고 약간 이죽거리실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다음번에는 H님이 박별영님께 필사는 가장 느리게 하는 독서라고 그러더군 하면 책 한 권을 이제 이렇게 어, 토스해 주시면. 그것도 재밌네요. 네. 박별영님이 한 1, 2개월 뒤에 저도 필사의 세계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하신다면. 너무 흥미로운 글 계속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벌써 이렇게 흘러갔네요. 작가님 보내드릴게요.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끝곡은 브루노 마스의 Just the Way You와 준비했습니다. 이 곡 들으시면서 카페인 분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